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빠트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냥 제 생각하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증권 이 회사 근무하면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죠. 늘 뭐 투명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과거에 그 YS하고 DJ하고 이제 대권 경쟁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두 사람이. 그래서 공교롭게 증권거래소에 DJ가 먼저 방문을 했어요. 대선 앞두고서. 근데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YS가 증권거래소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그 당시 때 3시에 장이 마감돼서 끝났는데 그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. 그냥 다 정상적으로 시장이 마감이 돼서 끝났는데 갑자기 시간을 연장하겠대요. 동시효과를 또 한 번 하겠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, 무슨 뭐 착오가 있었나, 매매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. 그거는. 그러더니 주가가 플러스가 나와요. 마이너스 많이 좀 빠졌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. 나중에 보니까 YS가 그때는 이제 뭐 신한국당인가요? 하여튼 뭐 3당 합당해서 그 당시 때는 여당이었었죠. YS가 DJ 방문할 때 주가 올랐는데 YS 방문해서 주가 빠졌다고 기관 투자가들을 장 마감 후에 장 연장시키면서 기관 투자자를 동원해서 독려해가지고 종가에 또 한 번 종가를 만들어서 동시효과 만들어서 종가에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. 근데 참 기가 찬 얘기죠. 근데 뭐 뉴스에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런 이런 것뿐만 아니고 MB 때 많았어요. 주가 조작. 근데 MB 때는 완전히 그 권력층에 있는 애들이 그 자원외교인지 지랄인지 그냥 아주 돈잔치를 벌리면서 또 거기다 또 주가 조작까지 하는지 난 그래가지고 그 실세인 박용준 차관이 있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 다이아몬드 CNK죠. 카메룬에 있는 광산인데 뭐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량의 2배 정도 되는 광산 개발권을 땄다.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 유력 기업들 다 데리고 갑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카메룬 가서 광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. 근데 그거를 주가가 좀 힘이 붙일 때 되면은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요. 맞다고. 개발권 딴 거 맞다고.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훌륭하게 해서 우리 국부에 도움이 된다고. 이걸 2번이나 했습니다. 외교부에서. 그래서 주가가 6배 올랐어요. CNK라는 회사가. 나중에 부도나서 없어졌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요거 누가 잡지책 이렇게 해서 따왔는데 왜 이걸 할까요? 왜? 간단하죠. 돈 때문에 하겠죠. 그 돈을 가지고 뭐 정치 자금을 만드는 건지 노후 자금을 쓰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의도는 테마주를 만들어서 뭐 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WFM 이
실적 안 좋은 회사를 같이 이제 웰스시 엔터나 뭐 익성이나 해서 같이 우회 상장을 시켜서 뭐 광국공사도 주고 또 대선 관련주로 엮어서 엮는 게 아니라 대선 관련주가 맞죠. 결국은 코스닥의 그 WFM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 시키려고 한 건데,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랑 부실한 기업을 같이 이제 해서 우회 상장 시키려고 한 그런 정황인데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. 그 자체가. 왜 그러냐면 WFM 얘네들이 공시를 어떻게 했냐면 체코의 테슬라 배터리라는 데랑 무슨 뭐 2차 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공시를 해요. 예? 사업을 뭐 비밀 뭐 무슨 뭐 계약을 맺었다라는 뭐래나 이런 걸 한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가 아니에요. 그냥 뭐 우리 그냥 한국 뭐 하듯이 한국까지 이렇게 그냥 고유명사를 갖다 쓴 그냥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사람들한테는 테슬라인 줄 아는 거죠.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3,000원 정도 했던 게 그 당시 때 이제 7,000원을 넘겼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? 지금 1,175원이에요.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당해 있습니다. 그럼 이 주식 멋 모르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뭐 해서 어디서 기동량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? 딱 거덜난 거 아니에요, 지금. 제가 보기에 이 조카라는 친구가 30대 후반인데 그 전서부터 익성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장 뭐 집사나 무슨 뭐 심부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방송 뭐 나오니까 뭐 그 당시 때 이 친구가 신용불량자였다는데 무슨 돈을 꿔주고 무슨 뭐 1년에 뭐 2번 받대는 등 그러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조국 장관 부인이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익성 쪽 일을 보다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조카라는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. 갑질했다고 부인이, 조국 장관 부인이. 그러니까 애시당초 익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코스닥 업체 조그만 거 어떻게 해가지고 우회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 되고 뭐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.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주가 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일도 벌어지기 전에 지금 청문회에서 밝혀져서 이렇게 된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법무장관 이쪽으로 진출 안 했으면 이런 거 밝혀지지도 않고 나중에 대선 무슨 어쩌고저쩌고는 대선 테마로 가는 거예요. 그럼. 근데 지금 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습니까? 정치인들이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 대선 기간 중에 자기 라인 빨대 꽂은 그 검찰 라인들 중에서 자기 충성하고 저 인맥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 총장이나 뭐 법무장관 시키고 그 상대편 사정하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다가 집권 말기 정도 되면 검찰 조직이 대통령 뭐 본인이나 뭐 대통령 주변의 그 핵심 비리 파헤쳐가지고 정치인들 또 길들이고 늘 그래 왔잖아요. 근데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총선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인데 총선 전에 이런 일 벌린 검찰이 한 번에도 있었나요? 이게 검찰 개혁이지.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대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결과물에 따라서. 다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러면
뭐 어떤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의도가 있기 쉽지 않죠. 지금 살아있는 권력한테 덤벼드는 건데, 예? 지들 입장에선 잘해봤자 본전인데, 그러니까 자꾸 저기 진영을 나뉘어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들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번 전 방송에도 그랬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. 저 같은 사람은 여야 다쳤으면 좋겠어요. 물론 그렇게 되겠죠. 뭐 조금만 그러겠습니까? 또 뭐 또 고발들 들어온 거 있으니까 저는 정치인 중진들 예? 이권 개입하고 예? 권력 남용한 것들 다 쳐버렸으면 좋겠어요. 아주 그냥 사람이 문제지 늘 제도 이런 거보다는 사람이 문제예요. 그래서 좀 더 정치판이야말로 먼저 개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검찰을 개혁을 하든 뭐 어디를 개혁을 하든 그럼 지들은 어떻게 개혁하는데요? 이런 식이라도 칼을 들이대야 개혁이 되는 거지.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